안녕하세요. TVN 교통시대 김정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시간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어요. 벌써 2003년의 마지막 주말인데요. 아마 우리 교통가족들 어디에서 새해 일출을 맞을까 이런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으러 여러 곳에서 새맞이 행사 마련됐는데요. 그런데 오늘 일기예보를 보니까 안타깝게도 1월 1일 이 동해안과 영동 지방에는 구름이 많이 껴서 자칫하면 일출을 보기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동해안에서는 이 새해 일출 보기 힘들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하지만 구름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 뜨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해는 뜹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면서 또 다른 새해 계획 세우실 텐데요. 요정의 미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 교통가족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TVN 교통시대에서 주말 순서 마련하고 있어요. 부분정비조합의 정종환 부의사장과 이 자동차 자가정비 상담시간 마련할 텐데요. 잠시 후에 자동차 자가정비 상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이 자동차 정비와 관련해서 상담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621-9490, 622-9490, 610-5333, 5334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게요. 이자연이 부릅니다. 아름다운 사랑. 부산교통방송의 TVN 교통시대 듣고 계십니다. 2003년의 마지막 주말이죠. 주말 순서 자동차 자가정비 상담시간 마련해드리고 있어요. 이 가까운 정비소를 찾기 전에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가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에 이상이 있어서 스스로 체크 한번 해보고 싶은 우리 교통가족들, 또 간단한 자동차 부품 등은 직접 내가 한번 교환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주말 자가정비 상담 시간에 문을 두드려 주시면 되겠어요. 전화번호, 팩스, 인터넷 다양한 방법으로 오실 수가 있고요. 먼저 전화번호는 051 누르시고요. 621-9490, 622-9490, 610-5333, 5334번 이렇게 넉대 전화 마련하고 있고요. 팩스는 610-5339번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인터넷은 www.tvn.or.kr 이렇게 주소창에 치시고요. 왼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각 지역 교통방송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링크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부산교통방송 홈페이지 클릭하시고요. 또 TVN 교통시대도 클릭해 주셔야겠죠. 다양한 내용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전화하기 힘이 드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인터넷으로 한번 방문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자, 동네 한전에서 동네 고등학교 방향 신호 2번 정도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장성삼 통신원이 좌천동 일방통행로 봉생병원에서 좌천 교차로 방향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참고 운전 바란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뉴스 보도를 보니까요. 24시간 주야를 막론하고 음주운전 단속한다는 소식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CCTV로 확인을 했는데 곳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되겠지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동서로 상황 감전나들목에서 낙동대교 지나는데 소요 시간을 넉넉하게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목 구간이라서 지체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번용로 상황은 모든 구간이 무난하게 지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내 쪽으로 시 외곽 쪽으로도 꾸준한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 자가정비 상담해 주실 부분정비조합의 정종환 부사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제가 새해 일출 이런 얘기도 해드렸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어떤 계획, 연말 보내시는 계획 가지고 계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해마다 그렇지만은요. 가족과 함께 이제 케이크 사놓고요. 촛불 탁 켜고요. 타종을 기다리며 새해를 이제 맞이합니다. 그게 가장 정말 화목하고 좋은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나오시는데 정말 추우셨죠? 네, 좀 많이 바람도 많이 불고요. 예. 아주 매우 쌀쌀하더라고요. 예, 저도 나오는데 정말 춥더라고요. 네. 자, 요즘 시동을 걸면 날씨가 추워서 시동도 느리게 걸리지만 네. 또 시동을 걸고 나면 소음이 많아요. 네. 예, 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사람도 이제 추우면 움츠러들듯이 엔진 또한 이제 철 부분은 육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압축기를 이제 측정해 보면 이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듯이 기온차로 인한 이제 수축 현상은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해 이제 영하권의 날씨엔 엔진의 이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으므로 압축비가 낮아지며 모든 오일 또한 이제 뻑뻑함으로 회전 부하를 많이 받으며 배터리 성능이 아주 급격히 떨어지는 원인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동을 했을 때
워밍업이 되기 전까지는 낮은 압축 비움으로 완전 연소가 이제 어려워 배기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떨림 등이 이제 발생하고요. 벨트 또한 이제 딱딱함으로써 미끌림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이 많이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휘발유 차량의 경우에는 한 2분 정도 웜업이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LPG라든지 뭐 디젤 차량은 2, 3분의 웜업 후 출발함으로써 뭐 엔진도 보호하고 또한 이제 워밍업을 동안에 뭐 브레이크의 이제 작동 상태라든지 변속기 레버 또한 이제 저단에서 고단까지 이제 움직여 봄으로써 작동 여부와 뭐 타이어 공기압 확인 뭐 하는 것도 이제 다소 이제 귀찮다 하더라도요. 뭐 습관화하시면 아주 좋을 거고요. 출발은 이제 저단으로 이제 천천히 하시는 게 자동차를 이제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뭐 겉만 아주 번지르하게 한다 해서 네. 이제 자동차를 아끼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원활한 주행, 예. 적절한 조치가 자동차를 아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밤새 이제 주차 후에 아침 시동 시 출발할 때는 미션이라든지 또 추등축, 허브 베어링 등등 네. 오일이나 이제 그리스가 아주 뻑뻑합니다. 아주 굳어 있는 상태죠. 뭐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는 아주 정상으로 이제 윤활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충분한 저속 운행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속 운행 후에 정속 운행을 하시는 것을 아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 주신 그 겉만 번지를 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게 네. 정말 마음에 와닿는데요. 자, 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 여름철에는 주차를 할 때 이 범퍼를 이렇게 쿵 받으면은 네. 괜찮아요. 네. 그런데 또 추울 때는 또 살짝이 박아도 네.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요? 그렇겠죠. 예. 물론 대부분 운전자가 보면 충격 부위는 어제 비슷하게 네. 이 정도인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은 지금 현재 요즘에는 날씨가 아주 많이 추워짐으로 인해서요. 네. 물론 그 철이라든지 물론 냉각수도 물론 그 굳어지지만은요. 얼고 굳어지지만은 플라스틱은 더욱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네 했는데 살짝이 받았는데 쿵 하면 뭐가 딱 하고 딱이지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범퍼는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그래서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접촉한다 하더라도 따개질 염려가 있죠. 네. 그래서 여름철에 비해서 무슨 그 좀 안전거리를 좀 유지하시고요. 또 주차 시에도 거리를 좀 어느 정도 유지하는 거 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범퍼가 상처가 났을 때요. 네. 어떤 분들은 뭐 전체를 교환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수리해서 그냥 타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실제로는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아, 네, 참 좋은 질문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부위에 따라 달라지죠. 요즘에는 기술이 아주 좋아가지고요. 범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좀 딱이지지 않습니까? 네. 아주 딱이 돼가지고 못 쓰는 건 아닌데요. 어느 정도 딱 금이 가는 경우는 그것도 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 정도로 기술이 아주 고난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일부 운전자들은 조금만 상처가 났는데도 교환을 하려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차에 원형 나오는 부품이 아주 좋습니다. 견고하고. 이 모든 부품은 우리 보면은 이제 납품하는 회사가요. 네. 중소기업에서 모든 부품을 제조해가지고 납품을 하거든요. 그래서 납품 라인이 다르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제 그리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신차에서 달려오는 부품이 아주 견고하고 좋기 때문에요. 쓸 수 있다 하면 가능한 한 수리 쓴 게 낫겠죠. 예. 굳이 그걸 돈을 많이 들여서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에나 딱이지고 못 쓴다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가벼운 상처는요. 교환할 필요 없이요. 수리해가지고 하는 게 나중에 교체할 당시에도요. 네. 제값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고시장에서 네, 팔 그렇습니다. 때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중고차를 받아라 할 때 있지 네. 않습니까? 중고시장에 갔을 때 항상 사고 부위, 뭔가 도어가 바뀌었나, 혹시나 트렁크는 바뀌지 않았나, 본닛은 교환이 되지 않았나, 범퍼는 교환하지 네. 않았나 하는 거 이런 걸 먼저 잡아냅니다. 그렇죠. 찾아내기 때문에요. 가능한 한 원직거라 하면은요. 원형으로 수리한 상태면 가벼운 접촉사고나 이 정도 수리한 거구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점도
운전자가 참고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사람 몸에 비유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상처가 났을 때 뭐 장기 이식보다는 자신의 몸에서 재생을 시키는 게 좋은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조금 탁 부딪혔는데 얌체 분들은 이 기회에 범퍼 네. 다 교환하자 이런 심리도 교환하면 좋은 거, 있으신데. 예, 교환하면 좋은 걸로 알고 계시는데 예. 그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대는 쓸 수 있는 거는 쓰는 게 좋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TVN 교통시대 토요일 자동차 자가정비 상담 시간 마련해드리고 있어요. 전화번호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621-9490, 622-9490, 610-5333, 5334 이렇게 넉 대 전화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미남교차로에서 만덕 1리터널 지나서 만덕교차로까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정영구 통신원 알려오셨고요. 이기정 통신원도 미남교차로에서 내성교차로 방향 신호 2번 이상 받으셔야겠다고 알려오셨습니다. 제보 감사합니다. 공사 소식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방정구 통신원 제보해 주셨는데요. 개성중학교 교차로에서 가야 굴다리 방향이고요. 이 개성중학교 진안 지점에 차량 동원해서 건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운전하시기 바랄게요. 자, 상담 첫 번째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예, 어떤 궁금점 있으세요? 예, 저는 영업용 개인 택시입니다. 네. 차는 2003년도 5월 초에 나와 한 8개월 되고요. 네네. 39,000km를 뛰는데, 예. 이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제 저녁에 이래 오면서 보니까 우리가 차 주차할 때 사이도를 당기면 앞에 주차 불이 네다 방향한다 아닙니까? 네네, 경고등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불이 사이도를 놓고 운행을 하고 있는 중에 네.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불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 그게 왔다 갔다 어쩌면 왔다가 또 가버리고 어쩌면 왔다가 가버리고 이러는데 네. 그게 앞에 나는 라이닝 패드가 지금 다 된 경고등인가 듣는가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고요. 현재 그 예. 라이닝이 지금 현재 마모가 되었으므로 교환해 주십사 하고 우리 운전자한테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어떤 의미로 만약에 이 신호가 없다 하면요. 예. 계속적으로 운전자가 아주 계속 운행하게 되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브레이크 디스크 패드판까지 마모가 되고요. 물론 브레이크가 듣지 않음으로써 사고로 이어지겠죠. 하여서 이 신호를 운전자에게 조기 알려줌으로써 아주 큰 많은 마모를 줄이고 가볍게 브레이크 패드만 교환하라 하는 뜻에서 센서라고 일종의 센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에서 이제 신호를 보내주는 것인데요. 우리 선생님 차량은 지금 브레이크 앞 라이닝이 지금 패드가 많이 이제 마모되어서 브레이크 오일이 그만큼 마모된 만큼 줄어든 상태에서 있으므로 센서에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앞쪽 뒤쪽보다는요 앞쪽 브레이크 패드를 점검하시고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8개월 됐고 4만 킬로도 안 뛰는데 그렇게 빨리 잘 씁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도로 조건에 따라 좀 다소 달라지죠. 어느 정도 우리 부산 도로 조건은 오르막길, 내리막길 많고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얼마나 많이 잡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고요. 만약에 고속도로에 운행한다면요. 물론 지금 선생님께서는 39,000km 하셨는데 고속도로에서는 8만 킬로도 이런 시기가 안 나타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브레이크 페달 조작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고속으로 주행 시에 브레이크 조작을 하느냐 서행 시 조작하느냐에 달려서 이 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균 주기는 보통 보면은 2만에서 3만 킬로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지금 오토 차량인가요? 스틱입니다. 네, 수동인가요? 네, 아주 평균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보세요? 네네. 그런데 전에 보면은 앞에 라이닝이 다 되면은 거기 다 됐다는 그 철판이 옆으로 세로로 씌워진 게 조금 나오고 그게 딱 돼 있는 소리가 나던데 전에 차량은 보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 차량도 그건 있는데 이 경고등을 무시하고 계속 운행하게 되면 2차적으로 또 철판에서 있지 않습니까? 예. 센서에서 쇠 달가는 소리가 또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2차적 지금 현재 그 시기를 교환 시기인데 그걸 무시할 당시에 2차적인 그 소음이 나게 돼 있죠. 예, 미리미리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감사합니다. 전화 감사드립니다. 사이드 브레이크 경고등이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쪽 브레이크 라이닝을 점검해 봐야 되겠다고요? 특히 지금 현재 우리 선생님께서는 2003년 5월에 이제 출고 차량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총 키로수가 39,000km를 하셨으니까 거의 그 D 브레이크 축은 라이닝은 네. 있지 않습니까? 패드는 거의 앞부분에 2번 교환할 때 한 번 정도입니다. 그만큼 앞쪽 브레이크가 많이 마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부터 먼저 점검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교통제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락교차로에서 과정 상거리 방향이고요. 신호 3번 이상 받아야 되겠다고 배철호 통신원 제보해 주셨고요. 최재곤 통신원은 백양터널에서 중앙고속도로 방향이고 이 대동분기점 입구 지점 주행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위험하다고요. 백양터널에서 중앙고속도로 방향이고요. 대동분기점 입구 지점 주행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7분 전 상황이거든요.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락 지하차도 나오는 차량들은 무난하게 보이지만요. 동래 고등학교 지나서 동래 교차로 가는 차량들은 신호 대기 시간을 한 번에서 많게는 2번 정도 받아야지 지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갈게요. 유연상이 부릅니다. 갈 테면 가라지. 특집 공개방송 드라이브 가요제. 휴일 한낮의 즐거운 시간 가요 드라이브에서 특집 공개방송 드라이브 가요제 연말 결승전을 마련합니다. 12월 28일 오후 3시부터 롯데백화점 동래점에서 열리는 이번 연말 특집 드라이브 가요제에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의 대상 수상자들의 신바람 나는 노래자랑과 초대 가수 전미경, 장미화의 화려한 축하 공연으로 꾸며지고 즉석에서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깜짝 노래방도 함께 마련됩니다. 대상은 3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금상은 2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은상은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동상과 인기상은 각각 5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고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롯데백화점 동래점에서 마련되는 특집 공개방송 드라이브 가요제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시내 구간 중에서 오늘 가장 힘든 구간이 바로 이 만덕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만덕터널 나온 차량들 만덕교차로까지도 답답한 모습 이어지고 있고요. 기비골 교차로에서 만덕교차로 가는데도 신호 대기 시간 여러 번 감안하셔야 될 듯합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은 여유운전 그리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랄게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입니다. 진주터널 입구 500m 이전부터 정체되고 있다고요. 김호영 통신원 알려오셨고요. 방정구 통신원은 부전시장 일방 통행로 입구부터 정체된다고요. 또 정영구 통신원 쇠미로 달북초등학교에서 미남교차로 방향이고 이 가차로에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넘어서 운행을 해야 되니까 조심 운전 바란다고 제보해 주셨습니다. 자, 세관 앞에서 부산대교 들어가는 차량들은 무난하게 보이지만요. 부산대교 지나서 이 복례교차로 끝지점 그러니까 복례교차로까지는 신호 대기 시간 한 번에서 2번 정도 받으셔야지 지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11시 2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주말 순서 마련해드리고 있어요. 부분정비조합의 정종환 부이사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동차 자가정비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와 관련해서 상담 원하시는 우리 교통가족들 전화주세요. 621-9490, 622-9490, 610-5333, 5334번 이렇게 넉대 마련하고 있겠습니다. 자, 메모로 정준 씨 남겨주셨는데요. 정준 씨 듣고 계시죠? 프라이드 93년도식이고요. 수온계가 작동이 안 됩니다.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거든요. 수온계가요? 어떻습니까? 예. 수은계라 하면은 그 이제 계기판의 계기를 말한 것 같네요. 네. 지금 현재 만약에 히터 엔진을 시동 가동 후에 워밍업 다음에 히터를 켰을 때 히터가 따뜻하게 나오는지가부터 먼저 중요하겠죠. 만약에 히터가 나온다면 엔진 냉각수는 정상 온도로 유지한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 하면서 만약에 계기판의 계기가 올라가지 않는다면요. 엔진 상단부에 보면 헤드가 있습니다. 네. 헤드 옆부분에 워터 자켓이라고 있거든요. 그 부위에 보면은 아주 새끼손가락 굵기만한 조그마한 그 동으로 된 그 온도 센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그 스위치를 교환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스위치를 교환했는데도 그런 상태가 나온다면요. 스위치에서
부터 계기판에 가는 배선이 노후로 인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점검하시고요. 만약에 시동을 걸어서 충분한 주행을 했는데도 히터가 나오지 않는다면 엔진 냉각수가 정상 온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럴 때는 서머스텟이라고 있습니다. 네. 수온 조절기죠. 온도를 적정 유지하는 수온 조절기. 수온 조절기가 열린 상태에서 고장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듣고 계신다면요. 먼저 충분한 주행 후에 히터를 켰을 때 히터 바람이 충분하게 나오는지부터 먼저 감지하신 다음에 뜨뜻하게 나온다 생각하신다면은 센서 또는 배선을 점검하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따뜻하게 히터 바람이 나오지 않는다면요. 엔진 온도가 정상적으로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수온 조절기를 교환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마 콕콕 찍어서 잘 답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자, 김호영 통신원 사고 소식 알려오셨어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이고요. 진주 터널 입구에 승합차 2대, 그러니까 화물차 관련 추돌 사고가 나서 처리 중이라고 합니다. 후방으로 정체가 아주 심하다고요. 참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토요일 부분정비조합의 정종환 부사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자가정비 상담 시간 마련해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 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번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돼가지고. 아유, 안타깝네요. 죄송합니다. 예, 늦었지만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예. 어떤 내용입니까? 미션에 대해서. 네네. 여태까지 우리가 개인 택시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차는 지금 90년 9월 19일생이고요. 네. 여태까지 그런 상황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토인데요. 네네. 아침에 스타트를 하고 뒤에다 놓고. 네. 출발하니까 차가 이 기아가 안 걸리고 뒤로 후진이 된 거예요. 좀 걸리지 않더라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전후진 레바를 갖다 전후진으로 하다가 네. 2단을 엮고 출발하니까 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이제 출발을 해주길래 다시 이제 뒤로 놓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네. 미션이 어디 뭐 이상이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지금 우리 박사님한테 전화 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현재 우리 선생님 차종이 지금 무슨 차 있으면 몇 년식이라 하셨습니까? 저기 99년 9월 14일생이니까. 아, 99년 예, 9월 예. 14일. 네. 지금 4년 끝나고 5년째 들었었지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주행 키로는 몇 킬로나 타셨습니까? 31만 4천 킬로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평소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요 예. 근래 와서 드라이브 상태에서 처음으로 오늘 날씨가 춥다 보니까 그런가.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고요. 예. 이니비트 스위치라고 있습니다. 미션 이 부분에 보면요. 예. 선생님께서 레버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레버를 움직일 때 케이블로 연결돼서 미션 이 부분에 보면은 이니비트 스위치를 해가지고 드라이브 선택으로 N, P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스위치가 예. 있는데요. 그 스위치에 지금 현재 그리스라든지 모든 게 지금 딱딱하기 때문에 접지력이 예. 약해지므로 그럴 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선생님께서 주차할 당시에 예.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주차를 하였지 않나는 생각도 가해지고요. 예. 아무쪼록 그는 날씨 관계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P부터 시작 주차 상태에서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R, N, D 전체적 전반적으로 한번 움직이고 난 다음에 출발하면 이런 문제는 전혀 말끔히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장은 아닙니다. 네, 전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장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에 조금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었는데 인터넷으로 김정호 씨가 남겨주신 사연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제목이 시동이 이래서 눈물 표시를 땅땅 해놓으셨는데요. 그래요? 2001년식 리오 오토고요. 네. 자동차 시동이 한 번씩 꺼지는데 이 주행 중에는 꺼지지 않고 또 신호 받을 때라든지 차량 그러니까 정차를 했을 때만 네. 꺼집니다. 그리고 다시 시동을 걸면 또 잘 걸리고요.
기아 정비소에서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판정은 받았지만 괜찮다가 또 한 번씩 꺼지니까 너무 불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도 그렇지만 물론 자동차도 모든 기계도 그렇거든요. 네. 계속 고장이 나버리면 빨리 원인을 잡아낼 수 있는데 물론 정밀 진단 기계가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보면 가늘찌기로 미세한 거는 잡아내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특히 이제 그 이야기 중에 보니까 주행 중에는 꺼지지 않는 게 다행이네요. 만약에 네. 주행 중에 꺼지게 되면 브레이크가 되지 그렇죠. 않거든요. 어. 또 핸들 조작도 어려워지고요. 네. 또 그 다음에 정지 시에 꺼졌다 했는데 빨리 안 걸리면 D차에 장애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로 걸린다니까 다행 어떻게 또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먼저 그 지금 테스트기에도 나타나지 않는 거는요. 공전 속도 조절 배율을 정밀적으로 또 진단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네. 트로틀 센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로틀 바디 쪽으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점검하냐면 배선이 그쪽 관련 배선을 좀 점검해야 되겠죠. 이렇게 점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늘찍으로 미세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정밀 진단 기계도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참고하시고 점검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셔서 더욱더 걱정일 텐데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트로틀 바디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하고 해보라고요. 또 공전 속도 조절 부분 제어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가속을 하고 가다가 2000, 3000 RPM을 가속을 하고 가다가 가속 페달을 놓고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게 되면요. 네. 급격하게 엔진 RPM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RPM을 보정해 줘야 되는데 보정을 못하고 있다면 시동이 꺼질 거예요. 그래도 그런 상태에서는 공전 아이들 스피드 센서가 조절 밸브가 그걸 안정적으로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도 꼭 점검해 주실 걸 부탁드려보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으로 김정우 씨 방송 듣고 계신가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11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TVN 교통시대 토요일 순서 마련해드리고 있는데요. 자동차 정비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우리 교통가족들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지역번호 051 누르시고요. 621-9490, 622-9490, 610-5333, 5334 이렇게 넉대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지금도 전화를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성영 통신원 용당에서 동명 오구리 방향 정체 만나고 있다고 제보해 주셨고요. 범내골 교차로에서 현대백화점 방향입니다. 중간 지점에 이삿짐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참고하기 바란다고요. 방정부 통신원 제보 감사합니다. 자, 최명열 통신원 실리 삼거리에서 망미 고개 방향이고요. 한 개 차로를 막고 복공판을 열고 지하철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 지체 만나고 있다고요. 제보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해운대 사는 정종훈이라고 합니다. 네, 정종훈 씨 어떤 내용입니까? 97년 그레이스 6변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그 초기 시동 시에 맨이 많이 나거든요. 초기 시동 시 매연이 많이 납니까? 예, 처음 시동 걸 때 맨이 많이 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 22만 킬로를 그래서 뛰다 보니까 네. 그 엔진 수명이 보통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코팅제 사용하려면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네. 그런 점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현재 우리 선생님 차량은 그러면은 그 아침 초기에는 매연이 많이 나온다 했고요. 예. 만약에 운행 중에는 어떻습니까? 운행 중에는 뭐 아주 좀 뭐 많이 나지 않고 그냥 보통 수준 정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단지 아침 요즘에 그 냉간시에 날씨가 차갑다 보니까 예. 좀 매연이 나는 듯 한다고 보고 있네요. 예, 예. 네. 만약 그렇다면은 시동은 걸리는 거는 잘 걸립니까? 시동 처음에 뭐 조금 털털하다가 한 5초 이내로 바로 걸리는 편입니다. 아, 5초라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아주 정상적으로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만약에 시동이 걸렸다가 꺼지지는 않습니까? 예, 그 뭐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아, 그런 현상 없습니까? 예. 만약에 시동이 꺼진다거나 푸른 연기 나면서 그런 상태에서는요. 예. 만약에 에어 플러그가 만약에 2개 이상 나가는 경우에는 거의 시동이 좀 어려웠고요. 요즘 날씨에는. 예. 만약에 1개가 나간 정도는 시동이 걸립니다만은 현재 약간 부조 현상을 일으키면서 뒤에 배기가스가 아주 푸른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연료 필터가 막힘으로 수분위에서 막혀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현재 선생님 차량은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밸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밸브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서 아주
정확하게 열려주지 못하면은요, 예. 현재 우리 선생님 차량처럼 초기 열 나기 전까지만 배기가스가 푸른 연기가 좀 납니다. 아, 예. 혹시 우리 선생님 차량 엔진 오일을 만약에 찍어 보았을 때, 주행 후에 확인해 보았을 때, 적이 있었는데 보편적인 작품이 아니었으면 하고 한 10배 정도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런 경우는 꼭 그 자리에 그 작품을 김종학 쌤의 여인드롱을 두어야 할 이유가 있는 고객이 있으셔서 끝까지 그분이 응찰하는 바람에 아주 박수가 터져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꼭 비싼 게 아니더라도 그런 지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경매를 해봤는데요. 혹시 경매 가격 때문에 너무 놀라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미술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 그걸로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경매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하고 있으면 희귀한 미술품들을 직접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기회로 한번 해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상 속으로 전주현이었습니다. 예, 이번 주말을 마지막으로 2003년이 정리가 되죠. 이제 다음 주 월, 화, 수 정도 남았는데요.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기계식 때 90년대 이전 80년대 70년대에는 기계식 상태에서는 3년이니까 못 쓰겠더라 하는 이야기를 그때 한간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전자대 너무나 고도로 발달이 돼서 엔진은 사용자가 잘 사용하면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소모품은 물론 교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계적인 내부에 내장의 부품은 아주 좋다는 겁니다. 아주 견고하고 잘 되기 때문에 단지 오일을 갈기를 잘 안 했다든지 냉각수를 갈기를 잘 안 했다든지 또는 그 연료를 아주 잘못 연료를 경유 차량인데 휘발유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달라지겠죠. 하지만 정상적인 연료를 사용했을 때는 그런 게 없고요. 소모품 관리를 잘하면 우리 선생님이 사용하고 싶은 원한 만큼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팅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코팅제는 아주 보면은 품자가 찍혀있는 아주 품질 좋은 걸로 선택해서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시는 건 너무 지나치게 과용하지 마시고요. 적당량의 적절한 양을 꼭 참고하시고 넣으시는 것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종훈 씨 전화 감사드리고요. 엔진 수명은 자기가 관리만 잘하면은 어떻게 길게 네, 쓰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또 코팅제도 어떻게 보면은 임시 방편이 될 수가 있지만은 정품 그리고 품질이 높은 걸 사용하시면은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초기 시동을 할 때 매연이 많이 나오면 이 밸브 간격을 조절해 보시라고 하셨는데 그 초기 시동뿐만 아니라 달릴 때도 좀 매연이 많이 나오는 교통가족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될까요? 네, 우리 선생님처럼 이런 디젤 차량에 대해서 주행 중에도 매연이 나온다면요. 물론 첫째로 엔진 오일이 주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엔진 오일이 바닥에 떨어지진 않는데 전혀 외부로는 새지 않는데 줄어든다는 것은요. 연소해서 뒤로 배기가스로 같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량이 보면은 배기가스 끓음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승합차 같은 경우는 뒷유리를 보면요. 뒷유리라든지 뒷문을 보면요. 끓음이 많이 묻어있는 걸 화장지로 닦아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게는 이제 엔진 내부에 마모가 많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만약에 배기가스 검은 연기가 많이 나면서 출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인젝션 펌프, 불안자죠. 불안자 노즐을 점검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충장로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토요일이지만은 아주 무난하게 지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3부도에서 5부도 가는 양방향 교통 흐름 아주 좋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밖에 부산 시내 교통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부산지방경찰청의 은수연 씨 전해주세요. 네, 동서로 양방향으로 지체꼬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 외곽으로는 진양램프 이전부터 계금 요금소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감전 나들목에서 낙동대교까지 각각 지체가 되고 있고 반대 도심 방향으로도 합장램프를 지난 차량들 계금 요금소까지는 더디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 지역 일대로 서대신교차로 이전부터 대신교차로 방향 구간 지체가 나타나고 있고 동구 지역에서는 영주교차로에서 더 대신교차로 방향 구간 지체가 나타나고 있고 동구 지역에서는 영주교차로에서 좌천 삼거리 양방향으로 무난하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두로 따라서도 3부도에서 5부도 양방향 순조로운 상태인데요. 우암로 쪽으로 접어든 차량
차량들은 동천 삼거리에서 칠부도 양방향으로 지체를 만나고 있습니다. 전 시간대에 이어서 북구 지역 여전히 어렵습니다. 만덕교차로 부근에 공사 차량 여파로 인해서 만덕 1, 2터널 이전부터 만덕 교차로 쪽으로 정체가 나타나고 있고 반대 구간 역시 기비골 교차로 지난 차량들 만덕 교차로 통과하는데 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덕 터널을 나온다면은 일단 미남 교차로까지는 원활하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내송 교차로 구간으로는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충렬로 따라서 이동하는 차량들 역시 안락 지하차도 나와서 동래 교차로까지 더디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연산교차로에서 실리 산거리 방향이고요. 연산초등학교 목간 지점 1, 2차로에 화물차와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후방으로 정체되고 있다고요. 김인규 통신원 제보해 주셨고,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진주터널 입구 100m 목간 지점에서 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지만 후방으로 정체 감안하셔야 될 듯합니다. 김성곤 통신원 제보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경남지방경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은현 씨. 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고장 차량 소식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차량 점검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셔야겠는데요. 7호선 국도 아침 일찍부터 사고 소식에다 고장 차량 또 공사 구간들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상대마을과 하대마을 중간 지점 울산 쪽으로 있었던 화물차 단독 사고는 사고 처리 모두 마무리가 된 상태고 평산 삼거리 내 중앙분리대 안전봉 설치 작업도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울산 쪽으로 한 곳에 공사 구간 자리하고 있는데요. 월평 고개 앞으로 2차로 통제하고 노면 재포장 공사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계곡말부터 속도를 줄여서 월평고개 공사 지점까지 밀려가고 있고 반대 부산 방향은 각 구간 수월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1020번 지방도 창원터널 지나는데도 창원이나 장유 방향 모두 무난히 속도 내며 지나고 있고 창원대로 성주광장에서 남고 삼거리 쪽으로도 가볍게 지날 수가 있겠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화재 소식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애청자 최홍석 씨, 서사동 파출소 위 주택가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서동 이면도로 농협에서 서동 고개 방향으로 정체가 예상된다고요. 네, 제보 감사합니다. 실내 삼거리에서 망미고개에 가는 차량들 아주 차량량이 많습니다. 차간거리 바짝 좁혀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 지나가시는 분들도 참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동차 자가정비 상담 시간 마련해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본드 포트 화물차인데, 네네. 예, 다른 게 기어를 배수할 때, 네. 2단, 3단 이렇게 참 힘듭니다. 근데 그 배수가 이어져, 이게 좀 걸리는 소리 나는데, 그게 무슨 일이 그래서 힘든가? 네. 혹시 그 클러치 페달 간격 상태는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 혹시나 클러치 오일은 줄어들지는 않고요. 예. 네. 혹시 아침에 장기간 주차해 놨다가 시동을 걸고 변속 시는 그때는 정상적으로 클러치 페달 유압은 정상적입니까? 예. 그때는 근데 이걸 운행을 하다 보면 열이 좀 나면은 좀 괜찮은 것 같고. 열을 받으면 괜찮고. 예, 좀 나. 근데 이거 잘 걸리는데 그게 네. 그래서 이걸 살 기어를 넣어드는 다 넣었는데. 네. 근데 이게 클러치 팔 한번 갈았거든요. 네. 한 1년 되는데 네. 근데 이게 벌써 달았나 싶어가지고. 네. 지금 현재 우리 선생님 차량은 조금 전에 어느 정도 열을 받으면은 약간의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미션 내부의 오일로서도 그런 문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클러치판하고 클러치 카바의 마모로 인해서 이런 현상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재 그보다도 만약에 미션을 탈거하게 되면요. 클러치 릴리스 포크라고 있습니다. 네. 클러치 판과 클러치 카바를 밀어주는 릴리스 포크가 있기 때문에 릴리스 포크의 마모부터 먼저 점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화 한 통 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산타페인데요. 네네. 핸들 필름이 한 10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좀 많이 떨려요. 네. 지금 현재 핸들 떨림이 있다는 거는 주차 시에 시동을 걸어 놓아도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행 중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시동
시동 걸고부터 주행할 때까지 계속 그러대요. 네. 떨림이. 떨림이라는 거는 아주 지금 이제 시동 걸어놓은 상태에서 예. 중립 상태에서 미세하게 핸들이 떨림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손이 따르르 이렇게 떨림 떨려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예. 주행 중에 좌우로 막 떨림 현상이 아니고요. 아, 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핸들 뭐 엔진 진동이 있다니까. 네네. 그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처럼 이렇게 따르르 떨려요. 엔진 진동이 그대로 흡수된 거. 예, 혹시나 그 미션을 탈건 적이 있다든지 엔진을 혹시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데요. 혹시나 밑부분에 그 머플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소음기 부분 혹시 접촉 사고는 없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 차체를 만약에 리프트 차고 리프트에 올려 있어서요. 네. 혹시나 어딘가 밑에 멤버가 엔진 부위에 뭔가 접촉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시고요. 네. 또 머플러가 만약에 어디 접촉하는 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거는 이제 엔진이 혹시나 이제 엔진이 점잖게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좌우로 흔들린다든지 그걸 먼저 점검하시고요. 만약에 흔들림이 없는데도 그렇다면요. 엔진 마운틴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마운틴. 네네. 엔진의 충격을 차체로 전달하지 말라고 중간에 마운틴 고무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 고무가 만약에 불량이라든지 고무 질이 떨어졌다든지 또는 지금 날씨로 인해서 이럴 수 있으니까 열 받은 후에 괜찮다면은 그냥 무시해도 좋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날씨 탓도 있으니까요. 뭐 차체 및 점검, 머플러, 엔진 마운팅까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VN 교통시대 토요일 순서 마련해 드렸습니다. 수고해 주신 부분정비조합의 정종환 부이사장 감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일요일에는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 마련해 드릴게요. 자, 마지막 곡은 한혜진의 곡 준비했어요. 너는 내 남자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박순동, 기술의 박지용, 진행 리포터 최인희, 그리고 저는 김정아였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안전운전 하십시오. 교통방송입니다. TVN 전국교통정보입니다. 12월 27일 토요일 정오를 향하고 있는 이 시각 전국의 교통 상황을 살펴드립니다. 먼저 전국 주요 도로와 전반적인 소통 상황부터 살펴봅니다. 네, 통행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딘 가운데 일부 구간에 차가 조금씩 많아지고